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중학생과학올림피아드 1단계 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과학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 과학자들이 갖고 있던 호기심과 그러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알아낸 사실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의 크기 측정.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밤하늘에 보이는 북극성의 높이가 다르다는 사실로부터 지구가 공처럼 둥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 지구는 얼마나 큰 공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네, 바로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는데요. 어느 날 이집트 남부의 시에네에 있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시에네 지역, 현재의 이집트 아수안지인데요. 지도의 남쪽에 이집트 남쪽에 보이는 시에네 지역이 있죠. 이곳에 아스완댐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댐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막고 전력도 생산하기 위해서 지은 댐인데요. 바로 이 아수안댐이 있는 지역이 고대 이집트의 시에네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시에네에서는 하진날에 우물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우물의 밑바닥까지 햇빛이 환하게 비춘다는 이야기를 에라토스테네스가 전해 듣고, 그렇다면 시에네에서 하진날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의 고도, 즉 남중고도가 90도가 되겠구나,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지구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이집트 북부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가 82.8도였어요. 같은 날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위도 차이 때문이겠죠. 에라토스테네스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구한 것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봐주세요. 지구가 있고 시에네의 우물이 파란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의 지표면에 수직으로 세운 막대기가 굵은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태양광선입니다. 태양광선이 평행하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기의 그림자로부터 태양의 남중고도를 측정을 했을 때 82.8도였어요. 그리고 시에네의 우물에서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니까 이 막대기의 끝지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에네의 우물, 지구의 중심, 이렇게 세 점이 이루는 부채꼴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태양광선의 평행이기 때문에 7.2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에네에서의 남중고도 90도 빼기 알렉산드리아에서의 남중고도 82.8도, 그 값이 바로 7.2도죠. 그리고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의 거리는 5,000 스타디아 정도였는데요. 1 스타디아가 현재의 미터급으로 185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거리로 환산을 한다면 약 925km가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살짝 부채꼴이라고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혹시 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배웠나요? 수학 시간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심각의 크기는 각도가 아니라 라디안 값으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 7.2도를 그대로 넣으면 넣으면 안 되고 7.2도 곱하기 360분의 2파이를 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 식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네.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러한 태양의 남중고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한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반지름은 약 7,400km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반지름 6,400km랑 비교를 하면 약 1,000km 정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첨단 측정 장비가 전혀 없었던 고대 그리스의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당시로서는 상당히 정확한 측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의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렉산드리아와 시내의 거리는 5,000 스타디아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걸 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짐작을 했겠지만 당시로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직선으로 가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는 시에네의 정북쪽에 있다. 아까 두 지역의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로부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했죠. 네, 이 남중고도의 차이가 그대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되려면 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는 동일한 경도상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가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에네는 북해기선에 있다. 하진날 정오의 햇빛이 지면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비춰야 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 건데요. 수직에서 약간만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측정한 값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네, 부채꼴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완전히 구형이어야 한다라는 가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다섯 번째,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광선은 평행하다. 태양 광선이 평행하지 않다면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로부터 부채꼴의 중심각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정을 하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라토스테네스의 측정값이 7,400km로 현재의 값과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측정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적도 부분이 조금 더 부푼 타원체라는 겁니다. 적도 부분이 살짝 부풀어 있다 보니까 아까 에라토스테네스의 다섯 가지 가정에서도 언급했듯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할 수 없게 된 거죠.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는 동일한 경도상에 위치하지 않아요. 이것도 가정했던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시에네는 알렉산드리아의 경도보다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의 남중고도와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를 호루하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정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것,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를 구한 값에 오차가 있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직접 에라토스테네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구의 크기를 계산해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타쿠스의 달의 크기, 지구와 달, 태양 사이의 거리 측정. 자, 아리스타쿠스는 에라토스테네스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시나 수학자이면서도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리스타쿠스는 에라토스테네스보다도 더 많은 걸 측정한 것 같아요. 그죠? 달의 크기, 지구와 달, 태양 사이의 거리를 모두 측정했으니 말이죠. 자, 아리스타쿠스가 했던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타쿠스가 달의 크기를 측정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타쿠스는 지구에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일식현상과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월식현상을 관찰을 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리스타쿠스는 월식현상을 관찰하면서 달의 공전궤도 면상에 생기는 지구의 그림자의 반지름이 달의 반지름의 약 2.7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달의 공전 궤도 면상에 생기는 지구 그림자의 반지름은 실제 지구의 반지름 빼기 실제 달의 반지름 정도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을 통해서 얻은 값들로 달의 크기를 계산을 해내게 되죠. 아리스타쿠스가 달의 크기를 측정한 자세한 과정은 요 화면에 표시되는 주소를 들어가서 한번 학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57.3이라는 숫자를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 57.3이라는 숫자는 360을 2파이로 나눈 값입니다. 선생님이 에라토스테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각도를 라디안 값으로 바꿀 때 360분의 2파이를 각도에다가 곱하면 라디안 값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57.3이 분모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각도를 라디안 값으로 바꿔주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타쿠스가 달의 크기를 측정하고 나니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아주 쉽게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처럼 동전과 같이 둥근 물체를 이용하면 우리 눈에 달의 크기와 똑같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위치를 찾으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해서 비례관계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타쿠스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도 측정을 했는데요. 바로 앞에서 알아보았던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여기에 더해서 지구에서 반달이 보일 때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태양, 달, 지구는 이 위치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지구에서 정확하게 반달이 보이려면 달을 꼭지점으로 하는 각이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리스타쿠스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과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는 방향 사이의 각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값이 87도였고 아리스타쿠스는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리스타쿠스가 측정한 87도는 정확한 값이 아니었어요. 지구에서 정확하게 반달이 보일 때의 값은 89.5도 정도입니다. 물론 아리스타쿠스의 측정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아리스타쿠스가 했던 일들을 여러분이 한번 그대로 따라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리스타쿠스의 방식을 따라 달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아리스타쿠스가 했던 방식을 따라서 지구 달 사이의 거리와 지구 태양 사이의 거리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